네, 안녕하세요. 개발대장 양은성입니다. 제가 커뮤니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강요하다시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절대 로스나 로스툴을 가지고 현업에서 프로덕션 코드를 개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라는 워딩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로스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말을 할 때마다 사실은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고 어떤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저는 로스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뭐 로스트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그 프로덕션 코드를 타겟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뭐 리얼타임 OS도 되고 모두 되고 뭐 맥에서도 되고 윈도우에서도 되고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고 전부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로스 툴을 사용하는 거를 반대한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로스2에서는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었고 나는 이거를 실제 프로덕션 코드로 올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개선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길 원한다라는 거를 일단 좀 서두에서 깔고 들어가고 싶고요. 뭐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선 실제로 로스툴을 쓰시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기 오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제적인 로스투가 아니라 내가 C++ 기반의 뭐 인베디드 로봇이면 로봇 아니면은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 프로덕션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는 거를 기준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양은성이고요. 개발대장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홀리그라운드 성장 플랫폼의 대표로서 열심히 구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과거에 스트라드 비전이라는 회사에서 비주얼 슬램 아키텍트로 자율 주차 모듈에 들어가는 위치 인식 모듈을 개발했었고요. 그리고 설계를 했었고요. 그리고 로보티즈라는 회사에서 배달 실외 배송 로봇의 인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부분에서 테크리드로 총괄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두 회사에서 얻었던 경험에서 저는 실제 프로덕션 레벨로 올라갈 C++ 프레임워크를 직접 개발하고 적용해보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내용을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교육 활동 이런 거 했었고요. 저도 대학원 있으면서 대학원에서 로스2는 안 썼죠. 대학원 있으면서 로스1을 정말 오랫동안 썼었고요. 로스 거의 나오기 처음 나오자마자 하이드로 딱 나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로스1을 써왔고요. 그리고 연구를 마치고 회사로 넘어가서 로스2를 기반으로 실제 프로덕션 코드를 만드는 일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이걸로는 프로덕션을 만들 수 없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했었죠. 네, 실제적으로 어, 아마 많은 경우에 특별히 로봇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오픈 소스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스 1이건 로스 2건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개발을 할 때 로스 2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로스 1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미 많은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빠르게 검증해보고 동작시켜 볼 수는 있죠. 데모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뭐 어, POC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 양산 레벨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리소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코드가 실제 필드에서 동작해야 되는 버그 없이 동작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걸 배포해가지고 그 제품을 우리가 아니라 개발자 엔지니어가 아니라 유저들이 운영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단 성능 안 나오고요. 메모리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노드 시스템은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디버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로스는 기본적으로 우분투라는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분투는 어, 캐노니컬이라고 하는 회사가 자기들이 오픈 소스로 풀긴 했지만 실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어떤 제품에 올리려고 한다면은 거기에 라이센스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커널 레벨로 무언가를 건드리고 내가 이거를 그 브링업이라고 하죠. PC가 켜지면서 자동으로 어떤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형태로 개조를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다 라이센스 피를 무조건 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제품에 사용하기 불가능한 형태겠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로스2나 로스1은 말할 것도 없고요. 로스2도 이걸 제품으로 만들기에는 걸리는 부분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다들 개발 단계에서는 이게 좋다고 쓰는데 실제로 프로덕션 단계에 가면은 로스트로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기존에 만들었던 소프트웨어에서 이걸 걷어내느냐고 정말 골머리를 많이 썼게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한국에서 아직까지도 로스투가 로봇 개발에 괜찮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네, 이런 로봇 상용 소프트웨어가 그리고 프로덕트가 나온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좀 하이 레벨의 소프트웨어가 많이 없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마 자율주행 도메인, 특별히 자동차 실제 적용하는 도메인에 계신 분들은 좀 저의 말에 공감을 하실 텐데요. 자율주행 도메인에서 양산으로 간 소프트웨어 중에 로스 올라간 소프트웨어는 제가 단언컨대 말합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게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직접 짤 수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부분은 튜토리얼이 아니에요. 쭉 그냥 뭐 따라하면서 구현하고 개발하고 이런 걸 써라 이런 거 전 얘기할 생각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프로덕션 코드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지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제가 실제 적용해 봐서 알았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알려드릴 거는 조건과 기준 관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거겠죠. 프로덕션 코드를 짜려면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보다는 저는 이렇게 하라. 이게 좋다라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달할 부분은 프로덕션이 요구하는 조건들,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향, 그리고 여기에 제가 실제 경험에서 얻은 교훈들을 중간중간에 섞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걸 진행하고 나면은 프로덕션 C++ 코드에 필요한 큰 그림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단언컨대 이 내용만 알아도 여러분들 어디 가서 프레임워크 짜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기반으로 프레임워크를 짜가지고 그걸 회사에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면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값이 많이 오를 거예요. 제가 실제 경험했던 내용이거든요. 그것들을 오늘 좀 다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 요소들, 컴포넌트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다음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오늘 세미나에서는 아주 로스라는 타이틀을 달긴 했지만 사실 로스의 모든 내용을 커버하진 않아요. 좀 더 로우 레벨, 그러니까 C++ 프로덕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다루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레드를 어떻게 써야 되고 메모리를 어떻게 써야 되고 프로젝트의 그 모듈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기능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뭐 테스트, 검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준으로 좀 괜찮다라고 여기시면은 제가 다음으로 할 내용이 네, 로스 플레이그라운드 어떻게 로스가 아니죠. 죄송해요. 로봇 플레이그라운드, 로봇 소프트웨어를 짜는데 필요한 뭐 TF나 아니면은 뭐 센서 데이터 관리하는 거나 그리고 그 로봇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연산들을 가지고 있는 네, 그 가장 기초적인 프레임워크도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비전 소프트웨어를 짜는데 필요한 프레임워크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조합해 가지고 다음으로 하고 싶은 거는 저는 여러분들이랑 함께 슬램이나 아니면 로봇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 여러분들 특별히 필드에 맞게 하는 일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얻어갈 내용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C++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개발자로서 알아야 되는 가장 기초 중의 기초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음에 얘기할 부분은 저도 실제로 처음에 프로덕션 코드를 개발할 때 로스트 기반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왜 로스트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로스트를 기반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지만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문제들 때문에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로스트로 프로덕션을 개발할 수 없었는지 저의 경험과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들을 좀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로스트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로스트도 돌리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덕션은 로스트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걸 요구할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전 라이다 슬램을 주로 했으니까 라이다 슬램도 연구하고 자율주행도 연구하고 뭐하고 하다가 예, 제가 박사 과정 중에 군대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료까지 하고 취업을 하게 됐죠. 처음에 취업을 하러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제가 비주얼 슬램을 하던 걸
절 뽑으셨던 분이 아시고는 라이다 슬램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라이다 슬램을 공부해 오라. 제가 내년 그 다음에 1월에 취업이었는데 면접을 좀 일찍 봐서 7월에 면접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내가 라이다 슬램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 나머지 5개월 동안 열심히 라이다 슬램을 공부하다 갔습니다. 근데 웬걸 이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양산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않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실외 배송 로봇 얘기가 나오면서 양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뭐냐 워크스테이션에서 돌리던 코드를 이제는 인베디드에서 돌려야 되고 카메라도 써야 되고 뭐하고 하면서 아 이게 막 얘기가 엄청 달라지는 거죠. 그 당시가 딱 19년도 로스트가 막 나오기 시작할 때였는데 네, 그 당시에 회사에 저 말고는 카메라를 써보거나 인지, 슬램 이런 거를 알고 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혼자 네, 독박으로 이거를 개발해야 되는 상황에 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 회사는 로스를 매우 밀고 있던 회사였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로스 1도 아닌 로스 2를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이 아무래도 이게 실외 배송 로봇이다 보니까 스트리밍부터 했어야 됐어요. 근데 스트리밍 하면서부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카메라를 쏘는 그때 당시에 초기니까 USB 카메라를 가지고 막 테스트를 하는데 카메라 토픽은 30프레임으로 나가고 있는데 받는 노드에서 이 토픽이 10프레임도 안 찍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나는 분명히 거기 그 당시에 로스트의 옵션에 있었거든요. 멀티 익스큐터라고 분명히 있었는데 그 멀티 익스큐터를 켰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뭐지? 뭐가 잘못된 거지? 하고 이렇게 계속 디버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뭐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당시에 로스트의 멀티 익스큐터라고 하는 건 멀티 스레딩을 한다고 하면서 멀티 스레딩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30프레임으로 날라오는 카메라를 뭐 통신이나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30프레임으로 받을 수 없는 충격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계속 개발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받았어요. 방금 얘기했던 대로 멀티 스레딩이 안 됐고요. 그리고 스레드도 싱글 스레드고 이게 노드마다 스레드가 배분이 되는 하나의 스레드가 배분이 되는 구조였는데 이거를 제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리소스 추상화가 잘 돼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추상화가 잘 돼 있다기보단 그냥 리소스가 고정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1차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로스트는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RTOS 이러면서 뭐 리얼타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리얼타임인데 뭐 스레드도 제대로 안 도네. 아, 이거는 저에게 있어서 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얻었던 충격은 토픽 시스템이었습니다. 토픽 기반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어느 때는 노드에서 토픽을 받고 어느 때는 받지 못하고 하는데 이게 지네 멋대로인 거예요. 내가 디버깅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 이게 여기서 그 어떤 영향을 미치는 팩터가 통신도 있고 뭐 아니면은 지금 현재 쏜 노드가 어떻게 돌고 있냐도 있고 받는 노드가 어떻게 돌고 있냐도 있고 심지어는 쏘는 노드가 하나일 때 받는 노드가 여러 개면은 받는 노드들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도 토픽이 받아지고 안 받아지고 야 이거 진짜 골 때리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상용 제품을 만들어 하면서 야 이거는 진짜 할 수 없겠다 해서 여기서 또 두 번째로 충격을 받았고요. 여기가 결정적이었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RGB 이미지만 봤다가 그러니까 컬러 이미지만 봤다가 어떤 타이밍에 예, 슬램을 하고 뎁스 익스트랙션을 해야 돼가지고 뎁스 이미지를 받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충격적이게 분명히 나는 뎁스 이미지를 30프레임으로 쌌거든요. 근데 이게 받는 노드에서 0.5프레임이 뜨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고 오는 것도 한 1초, 2초 전에 이미지가 날라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뎁스 이미지가 좀 큽니다. 그 하나의 픽셀이 더블 타입으로 들어가는 이미지다 보니까 뭐 낮춰봤자 플로트거든요. 그거를 쏘는 순간 우리 토픽만이 아니라 지금 같이 돌고 있는 모든 토픽들이 마비가 되면서 마팅해 가는 거예요. 이건 아마 DDS 문제였겠죠. 통신 문제였을 겁니다. 야, 이거를 어떻게 쓰나? 여기서 충격을 먹고 제가 바로 팀장님 찾아갑니다. 이거 못 씁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저 로스 떼겠습니다. 하고 여기서부터 저의 고통의 시작이었죠. 로스를 가지고 돌리고 있던 거를 로스를 떼고
제가 직접 스레드 파이프라인이랑 메모리 시스템 등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에 필요한 내용을 직접 개발하면서 저희 말고도 인지 말고도 제어 쪽이랑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스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어 쪽의 인지로부터 나온 그 인지 명령, 그러니까 제어 명령이죠. 뭐 인지에서 제어 명령이 나왔으니까 뭐 헤딩은 어디고 속도는 뭐고 이런 내용만 남겨놓고 전부 다 로스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 안 드렸는데 이미지를 무조건 딥카피해요. 쉘로 카피를 할 수 없어요. 라이프 사이클 문제 때문에 쉘로 카피를 할 수는 있는데 하게 되는 순간 네, 나는 앞단에서 할당을 해제했는데 뒤에서는 할당을 해제했고 안 했고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네, 노드를 가지고 이미지를 처리하는데 정말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되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를 보게 되니까 제품 만드는데 이건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어떤 저의 확신이 서게 됐고요. 저는 이거를 직접 개발하면서 거의 한 6개월 가까이는 처음에 프레임워크 잡는 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코드를 수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 6개월 가까이 제가 한 달에 거의 만 줄, 2만 줄 가까이 코드 치고 리팩토링하고 치고 리팩토링하고 기능 추가하고 제거하고 알고리즘 같이 짜면서 이 짓거리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많이 코드 수정했을 때가 한 달에 10만 줄 넘게 지우고 넣고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직접 프레임워크를 짜는 거는 좀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그거 한번 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로스 제거를 결단을 하고 멀티 스레딩이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드로 나눠져 있던 모든 걸 하나로 다 뭉쳤어요. 익스큐션을 익스큐터블을 하나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성능이 예측 가능해졌고요. 멀티 스레딩을 할 때 스레드에 대한 자원 관리, 메모리에 대한 자원 관리, 그다음에 뮤텍스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직접 핸들링할 수 있게 되니까 문제가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제일 충격적이었던 뭐 사실 충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부분인데 문제가 됐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인베디드 모드 하면은 가뜩이나 리소스 후달리잖아요. 근데 로스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CPU가 하나만 돌아요. 왜냐면 스레드가 하나만 도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거 시스템 바꾸면서 제일 체감이 됐던 부분은 네, 모든 CPU 코어의 사용량이 분배가 되면서 CPU 평균 사용량이 8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제가 당시에 사용했던 그 보드의 CPU 코어 개수가 8개였는데 네. 단순히 이것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성능이 8배 증가된 거죠. 거기에다가 GPU 저는 쿠다 써가지고 처리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리소스까지 하면은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성능이 어, 아예 못 돌았어요. 사실은 거기에 모든 게 제가 거기서 다 돌았던 게 거기서 돌렸던 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도 슬램 돌렸었고요. 인퍼런스, 오브젝트 디텍션이랑 그다음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이 돌렸었고요. 그다음에 영상 스트리밍 이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제어 모듈부터 해가지고 뭐 비전 기반 제어 이런 것들 다 돌렸는데 이거 싱글 스레드로 택도 없죠. 근데 멀티 스레딩으로 바꾸고 나니까 네, 30프레임으로 멀티 카메라 시스템이었거든요. 카메라가 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네다섯 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거기서 실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제일 좋았던 거는 이게 시스템을 바꾸게 되니까 이제는 터지는 데가 어딘지 예측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로직 말고도 야 이게 토픽이 누락해서 터진 건가 아니면은 뭐 통신 문제로 터진 건가 아니면 이노든가 저노든가 이 짓거리를 했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로직 안에서 터지는 데만 찾아내면 됐기 때문에 복잡성이 상당히 줄은 거죠. 그래서 이게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시스템 도입하고 나서 야근하던 것들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정시퇴근 너무 좋죠.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스템을 접목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도 있게 나눌 내용은 이때의 내용들을 제가 직접 구현했을 때 어떤 내용이 핵심 내용이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코드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가는 부분이 사실은 코드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구조랑 인프라예요. 제가 그 부분을 먼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레임워크를 짜기 위해서 내 프로젝트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